예, 안녕하십니까. 예,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지금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 얘기가 좀 많이 이슈가 되죠. 그래서 지금 3월 29일 날, 3월 29일 날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죠. 2차 후보지 16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한번 자료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이번 또 알아보고 가야겠죠. 지금 최근에 뭐 이제 공공재개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사 대책 이후에 뭐 이제 공공주도로 가는 이제 뭐 재개발 사업장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이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이 지금 이제 선정이 됐고요. 자, 그래서 약 한 2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 2만 호를. 2만 호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왔는데, 자,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이제 2만 호가 공급이 되냐. 이번에 나온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이제 뭐 3080에서, 그러니까 이사 대책에 나온 게 이제 3080이죠. 이사 대책에서 나온 이제 공공 주도랑은 약간 좀 많이 틀립니다. 약간 틀린 게 아니라 많이 틀려요. 근데 얘는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금 청산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제약 사항이 많고요. 물론 여기도 이제 뭐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이라던가 좀 이런 것들이 좀 많긴 한데, 일단은 이제 지금 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되는 게, 공공자 들어간다고 다 현금 청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현금 청산 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오죽 이런 현금 청산들이 많이 나오면요, 최근에 뭐 아파트 오래된 거 사면 또 현금 청산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것도 좀 많이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 이제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또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 상향, 뭐 용적률 상향되는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다음에 큰 게 이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해라는 거는 이게 상당히 좀 메리트가 상당히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면 일반 분양가를 또 높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양 수입이 좀 커지겠죠. 그다음에 사업비 융자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그다음에 이 조합원 분양분은 50%, 그 다음에 일반 분양분은 25%, 공공임대, 공공지원임대는 25%. 이게 뭐냐? 한번 수치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그 1000세대 정도가 지어져요. 1000세대 정도가 지어지면은 뭐 조합원 분양 한 500세대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 250세대 정도 하고요. 용적률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나는 용적률과 또 기존에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50세대 정도는 공공임대와 공공지원임대, 임대주택으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4분의 1 정도가 이제 임대주택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나온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건 뭐 제가 이제 그냥 중요한 것만 좀 잡아 드릴게요. 뭐 다른 그 채널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냥 중요한 것만 잡아 드릴게요. 핵심 포인트만.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이고, 그 다음에 5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주거지, 대규모 주거지입니다. 그래서 약 한 2만 가구를 공급을 할 텐데, 한번 볼게요. 하나하나 볼게요. 16개 지역이 어디냐 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자료 있어요. 자,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구역 중에서 이제 상계동 같은 경우가 이제 상계 3구역, 상계 3구역은 당고개역 있는 쪽이죠. 당고개역. 당고개역 있는 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인근이 이제 상계 뉴타운이에요. 여기에 이제 상계 3구역이 지금 이번에 이제 공공재개발로 이제 지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호동에 또 이제 공공재개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입지가 상당히 좋죠. 입지가 상당히 좋죠. 여기 한강변이잖아요. 그죠? 한강변. 한강변 라인이고, 입지가 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의 대부분이요, 예전에 이제 이 도촉법이죠. 이 그러니까 이 도시미 재정비 촉진법. 그러니까 뉴타운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재개발에서 해제된 지역, 이런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동, 입지가 상당히 좋죠. 본동도. 본동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다리 건너면 용산이고요. 그죠? 다리 건너면 용산이고,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노들역. 그러니까 다 대부분이 지금 지하철을 끼고 있죠. 입지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금호 23구역. 금호 23구역 같은 경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입지가 딱 좋아 보이잖아요. 그쵸? 금호 옥수. 다리 넘으면 다리 넘으면 강남. 입지가 상당히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숭인동 1169번지, 신인동 1169구역. 여기는 신설동역 근처입니다. 신설동역 근처에
여기 일대, 여기 일대가 이번에 이제 공공 재개발로 좀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월동, 신월동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신월 2구역, 신월 7동의 2구역, 여기 이제 그 요쪽 라인 이렇게 해서 이제 신월 2구역도 이제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홍은 1구역도 이제 지정이 됐죠. 홍은 1구역. 홍은 1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홍제역에서 1차 역세권인데 2차 역세권 반경. 그러니까 우리가 역세권 개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1차 역세권이 역반경 250m 이내, 그 다음에 2차 역세권이 역반경 500m 이내입니다. 근데 홍은 1구역 같은 경우는 2차 역세권에 이제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충정로 1구역, 충정로 1구역도 지금 2호선 충정로역과 5호선 충정 사이에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됐죠. 충정역도 여기 같은 경우도 입지가 정말 좋죠. 입지가 뭐 세대수는 적더라도, 세대수는 뭐 여기 홍은 1구역도 세대수는 적더라도 적은데 여기는 지금 이번에 최근에 그 서울역에 이제 북부 역세권 개발, 그러니까 이제 강북에 강남과 같은 코엑스가 들어오는 거죠. 코엑스가 이제 들어오는 지역이고요.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연희동 쪽에도 지금 이제 지정이 됐고요. 연희동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 안산공원 이제 뒤편이죠. 연희동 쪽에도 이제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그 거여 마천 뉴타운 내 이제 거여 새마을구역도 새롭게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거여 마천 뉴타운 지금 입주 한 데도 있고,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이제 뉴타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여기가 새롭게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거여 주공이고요. 아래쪽 보시면 여기가 이제 북유래 신도시, 그 다음에 거여 마천 뉴타운. 입지가 상당히 좋죠. 여기는 이제 바로 인근에는 이쪽 라인은 지금 유래 신도시 이제 단독주택 필지입니다. 입지가 상당히 좋죠. 자, 그 전농 9구역. 얘도 뭐 입지 좋죠. 뭐 청량리 바로 옆이잖아요. 청량리 바로 옆이고, 이제 전농 9구역. 청량리 바로 옆이고요. 그 다음에 중화동 일대, 중화역 인근에도 이렇게 새롭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뭐 성북 1구역이나 아니면 뭐 장이 8구역, 그 다음에 장이 9구역, 그 다음에 신길 1구역. 예전에 다 뉴타운 지역이었죠. 성북 1구역은 이제 재개발 지역이었고요. 성북 1구역은.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입지가 이번에 그러니까 1차 후보지 때의 뭐 흑석동을 제외하면 그런 입지보다는 입지가 상당히 좋죠.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입지가 좋은 대로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면,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역세권 지역이고 다 5만 제곱미터 이상 거의 대부분이 이제 대규모 노후 주거 지역이고요. 그래서 16개 지역이 이렇게 발표가 됐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상향이 됩니다. 가장 큰 게.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적용이 제외되죠. 아까랑 좀 결이 틀리죠. 이 3080 이제 공공 주도랑은 약간 결이 틀립니다. 그리고 요런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뭐 조합원 분양은 제한 나머지 50%를 임대주택으로, 전체 20%는 공공임대로 하겠다. 그러니까는 아까 여기가 만약에 1000세대 기준 했을 때 500세대는 조합원 거, 그 다음에 공공임대, 공공지원인데 250세대는 이제 임대주택,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은 250세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난 1월 달에 실시한 1차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2차 후보지를 선정을 하였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이번에 이제 도로된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남 1구역이나 고덕 2-1구역, 2-2구역 이런 뭐 대흥, 아현, 하왕신리, 용두, 뭐 번동 같은 경우도 좀 의외였죠. 번동도 지금 이번에 지정이 안 됐고요. 이런 지역이 좀 지정될 거라고 했는데 뭐 이런 데는 사실은 뭐 지금 주민들이 사실은 반대했겠죠. 주민의 반대 여론동을 거론하여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하겠죠. 반대를 해서 주민이 왜 반대하냐면요. 일단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공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 좀 많이 있죠. 선입견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앞으로 이제 지금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야당 이제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적률 상향을 지금 들고 나왔어요. 용적률 상향. 용적률 상향 들고 나왔는데 자, 그럼 용적률 상향이 되면 민간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적률 상향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가 지금 법정 상한선보다 지금 각 용도 지역마다, 그러니까 주거지에서 용도 지역마다 50%가 낮거든요. 50%가. 근데 이 50%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50%가. 만약에 그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어떤 지역이 만약에 1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50% 용적률이 늘어나게 되면 1250세대, 그러니까 250세대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가 아까 하나하나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지금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이 입지가 좀 상당히 좋아요. 입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용적률 상향이 되게 되면 굳이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좀 괜찮은 지역인데 굳이 이 공공자 붙여서, 그러니까 선입견이 좀 많은 공공자를 붙여서 갈 수가 있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번에 이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이제 발표된 내용이 있는데, 이 지역들이요, 전부가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라는 거는 매입은 가능한데,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허가를 받아야. 그러니까는 실거주자가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좀 지정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 뭐 지금 강남권도 있고 용산권도 있고요. 그죠? 용산에 뭐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지역도 뭐 강남권 같은 경우는 뭐 청담동, 삼성동, 뭐 잠실동 일대 뭐 이런 지역들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그 토지거래 허가 이제 지역이잖아요. 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가 이제 집값이 너무 이제 급등하니까는 허가를 받아서 집을 사라 이겁니다. 허가를 받아서 집을 사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니까요. 지금 이번에 발표된 지역들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좀 빠르게, 그러니까는 투자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빠르게 좀 지정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지금 볼게요. 그 다음에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사대책으로 발표한 3080 정비사업. 이게 지금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죠. 그러니까 공공주도죠.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을 지으셔야 됩니다. 등 대안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 및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3080 정비사업 홍보를 하고 있네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자, 공공재개발에서의 용적률 완화만으로는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성 개선이 어려운 사업장. 이런 데가 어딜까요? 어려운 사업장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 아닙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 입지가 안 좋은 사업장. 그죠? 그러니까 아까 입지가 좋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분양가 상한제도 제외되니까 분양가 상한제도 제외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분양가를 높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은 분양가를 뭐 계속 높일 수는 없겠죠. 아니면 조합원수가 상당히 많거나 조합원수가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 및 공공 임대 기부 체납 부담이 낮으며 그러니까 이제 공공 재개발의 이 3080 이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비 기반 그러니까 기부 체납에 대한 부담보다 3080으로 가는 게 기부 체납에 대한 부담보다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3080 정비 사업 추진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즉,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입지가 안 좋은 지역들은 3080 정비 사업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3080 공공 주도로 가는 데는 입지가 좋은 지역은 좀 어렵다.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 공공재개발 지금 오늘 나온 후보지 같은 경우 지금 지난 5, 6대책에 나온 이제 내용이죠. 그 다음에 3080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번에 2사대책에 나온 내용이고요. 자, 사업 방식을 보면 틀립니다. 사업 방식을 보면 공공재개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방식인 이제 관리처분 방식. 즉, 관리처분 사업 기간 동안 토지주가 내가 그냥 그 조합원이 그냥 소유권 내가 그냥 내 거예요. 그냥. 내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납입 방식은 뭐 토지를 일단 소유권을 LH에 이제 넘기는 거죠. 소유권이 내 게 아닙니다. 소유권 내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같은 경우는 공공이 단독으로 가거나 3080 재개발은 무조건 그냥 공공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공 재개발은 틀리게 민간이라던가 이제 공공 또는 공공 단독 또는 공공 조합 공동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 기여에 대한 부분. 용적률이 상향이 됐으니까는 공공 기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보셨듯이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공 임대라든가 공공 지연 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임대주택이 좀 늘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 기여분. 자, 전체의 20, 30%는 공공 자가나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성을 보장. 자, 확정 분담금. 그러니까 관리처분 시에 확정적으로 이제 분담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주민이 요청할 경우에. 그 다음에 확정 수익률. 토지 납입 시에 확정 수익률을 이제 3080은 좀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용적률은 똑같습니다. 120%, 120%. 근데 기부 체납 같은 경우에는 토지 면적 15% 이내로 제한. 그래서 3080으로 가는 공공 주도 정비 사업이 지금 이제 기부 체납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부채 납부담도 우리가 이제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비교를 해보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부채 납부담이 없잖아요. 기반시설은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기부채 납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얘를 토지 면적 15% 이내로 하겠다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입지가 안 좋은 지역들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죠? 예.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하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용을. 이거는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저도 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A 구역과 지금 이제 B 구역이 있는데 B 구역이 있는데 00 재개발로 갔을 때랑 3080 재개발로 갔을 때랑 계속 이게 2차 00 재개발 후보지인데 계속 3080 얘기가 나오네요. 예. 자, 주택수는 똑같아요. 용적률 아까 120%니까. 근데 임대주택은 좀 더 늘어나죠. 625세대. 그 다음에 3080은 임대주택이 좀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3080 추진 시에 추가 분담금, 추가 분담금이 지금 4천만원 이상이 이제 감소를 한다라고 하고, 이쪽도 뭐 5천만원 이상이 감소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한 시대 차익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의 미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미래 가치가, 그러니까 민간이 들어가서 좀 브랜드가 높은, 우리 아파트 브랜드가 높은 지역, 아파트 시공사도 브랜드가 높은 이제 시공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 아파트에 대한 브랜드 가치죠. 아파트에 대한 브랜드 가치라던가 입지죠. 자, 그래서 이 분담금이 문제가 아니라, 분담금이 뭐 5천만 원 더 나오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제대로 지어서 아파트 가격이 10억일 거 15억 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는 분담금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분담금이 낮으면 좋다. 추가 분담금이 낮으면 좋다. 라고 알고 계시는데, 물론 추가 분담금이 낮으면 좋겠죠. 근데 추가 분담금이 낮은 것보다는 나중에 차라리 미래 가치가 좋은 것들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가격 시세가 더. 그러니까 내가 10억짜리 아파트, 시세가 10억짜리가 될 거를 추가 분담금 5천만 원이 낮아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5천만 원 내가 더 주더라도 15억짜리 아파트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간 재개발을 원하는 겁니다. 민간 재개발을. 예,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추가 분담금에 어떻게 보면은 많이 좀 민감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입지가 안 좋은 지역에 좀 여유가 좀 많이 없으신 분들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에 상당히 좀 민감하겠죠. 추가 분담금에 상당히 민감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당장 내가 낼 돈이 없으니까. 그럼 추가 분담금에 대한 상당히 좀 민감할 텐데, 그런 지역들은 사실은 지금 보는 공공재개발이라던가 공공주도, 그러니까 3080에서 얘기하는 공공주도정비 사업으로 가는 게 좋겠죠. 예, 가는 게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대부분이 민간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민간을.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을 좀 내드리면, 이번에 나올 이제 공공재개발 후보지, 그러니까 입지가 여러분들 보셨듯이 상당히 좋죠.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고요. 뭐 여기 지금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좋아하시겠죠. 예, 좋아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앞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용적률 상향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부분의 지역들이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좀 민간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민간으로. 예. 용적률 상향되면 민간으로 좀 선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주도나, 예, 이 두 지역 다 가장 큰 게 용적률 상향이잖아요. 그죠? 용적률 상향인데 민간에서 용적률 상향해 주겠다라는 거는 그건 당연히 지금 이 민간으로 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좀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번에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 좀 많이 좀 참고하시고요. 예, 자,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날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제가 이제 추운 겨울을 제가 되게 싫어해요. 추운 겨울을 좀 싫어해서, 날씨가 따뜻하고 좋은데, 아까 제가 이거 지금 이제 찍기 전에 나가서 이제 커피숍에서 이제 외부 테라스에서 제가 이제 커피를 하나 먹었는데,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햇살도 따뜻하고요. 예,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따뜻한 햇살처럼 항상 따뜻하게, 예, 지내시기를 좀 진심으로, 예, 기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